네, DIS의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최정환 학생이라고 합니다. 금주 DIS 세미나로 올해 2월에 아카이브에 올라온 HIQA, Hierarchical Contextual Augmentation, Arrays for Massive Documents QA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본 논문은 Arrays 시스템에서 다큐멘트의 구조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리트리버의 성능을 개선하고자 했던 논문입니다. 논문을 리뷰하기에 앞서 RAG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RAG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약자이고 기존의 LMN과 문서를 검색하는 Information Retrieval 메커니즘을 융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AG의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는 우측 사진과 같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질문을 하며 쿼리를 인풋으로 넣어주게 되면서 RAG 내부에서 리트리버 모듈이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하는 많은 다큐멘트 중에서 쿼리와 관련된 다큐멘트를 검색하게 됩니다. 이때 다큐멘트는 고정된 사이즈의 청크 단위로 쪼개져 있는 상태이고 쿼리와 청크는 모두 벡터로 인베딩이 된 상태입니다. 리트리버는 인베딩이 된 두 벡터의 유사성을 토대로 다큐멘트를 검색합니다. 다큐멘트의 입장에서 쿼리와의 유사성은 일종의 스코어가 되고 스코어가 높은 상위 K개의 다큐멘트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때 추출된 다큐멘트를 흔히 탑K 다큐멘트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탑K 다큐멘트를 쿼리와 함께 프롬프트에 넣어주므로 LMM에 학습되어 있지 않았던 논 파라메트릭한 데이터를 넣어주는 방식이 되고 라지 랭귀지 모델은 기존의 학습이 된 파라메트릭 데이터와 리트리버를 통해 새롭게 얻은 논 파라메트릭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답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RAG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LMM은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짜 정보를 진짜처럼 말하는 할루시네이션 문제, 그리고 특정 시점까지 학습된 데이터를 토대로 파라미터에 기반한 답변을 하면서 아웃데이리드 놀래지에 근거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문제, 그리고 회사 내부의 기밀 문서나 인터넷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도메인 스페시픽한 놀래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답변을 생성해내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RAG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린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안이 되었고, 점차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진은 제가 GPT 4.0에게 직접 물어보면서 얻은 사진입니다. RAG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먼저 GPT 4.0에게 CA-IF1042에 대한 설명과 다이어그램을 요구했는데 사전 학습된 데이터에 기반한 LMM이기 때문에 관련 있는 소스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답변을 하며 적절한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RAG 시스템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리트리버가 접근을 하면서 다큐멘터를 추출하고 프롬프트에 같이 넣어주므로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요구했던 다이아그램까지도 불러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도메인 스페시픽한 태스크나 회사 내부에서만 취급되는 기밀 문서에서도 LMM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RAG 시스템입니다. 세간에 돌아다니는 방대한 데이터를 매 순간 LMM에 학습시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LMM을 학습시키지 않고도 이와 같은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RAG 시스템이 점차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인더스트리에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리트리버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다큐멘트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리트리버의 성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에 리트리버의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리뷰하고자 하는 HIQA 논문도 RAG 시스템에서 문서를 검색하고 탑K 다큐멘트를 결정해주는 리트리버의 성능을 개선하고자 한 논문입니다. 논문의 핵심 기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다큐멘트로부터 구조적인 메타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데이터인데요. 본 논문에서 말하는 메타데이터는 다큐멘트라는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한 구조적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스포트 파티셔닝 스트레지를 통해서 정보의 손실을 줄였다는 점입니다. 소프트 파티셔닝과 대조를 이루는 것은 하드 파티셔닝입니다. 하드 파티셔닝은 데이터를 깔끔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이 될 수도 있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룰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하드 파티셔닝보다는 소프트 파티셔닝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셋째로는 HIQA만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임베딩 어규멘테이션을 하고 멀티루트 리트리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다큐멘트를 추출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RAG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GPU인 로그랭크 인덱스를 소개하기도 했고 MASQA라는 데이터셋을 벤치마크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멀티 다큐멘트 QA, 즉 MDQA를 다루는 것 중에서 HIQA가 소타를 달성했다고 주장합니다. 논문이 어떠한 방식으로 위에 기여들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논문의 반복론을 보기 전에 먼저 백그라운드를 보겠습니다. 퀘스천 앤서링 시스템, 즉 QA 시스템은 다큐멘트 QA와 멀티 다큐멘트 QA로 볼 수 있는데요. 다큐멘트 QA는 PDF나 구조화된 단일 다큐멘트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하나의 PDF로부터 여러 정보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즈음에 PDF 트리에이지라는 논문이 나왔었는데요. HIQA에서는 단일 다큐멘트만을 처리하는 PDF 트리에이지로는 다큐멘트들 사이의 관계성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한계를 짚었습니다. 다큐멘트 QA와 달리 멀티 다큐멘트 QA는 다양한 다큐멘트들 사이의 관계성이나 차이점까지 고려해서 포괄적인 답변을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MDQA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LMM을 활용해서 위 질문을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은 무엇인가? 처럼 주요 요인을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듯이 서브 퀘스천으로 분해해서 이들을 토대로 여러 다큐멘트에서 정보를 검색을 해오고 검색된 결과를 통합하고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이 됩니다. RAG는 다양한 문서를 참고해서 정확하고 포괄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MDQA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고, 큰 틀에서 본다면 HIQA는 MDQA를 더 잘할 수 있는 반복론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복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HIQA의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도 보면은 마크다운 포매터, 하이로에키컬 컨텍스트 어그멘터, 그리고 멀티루트 리트리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크다운 포매터에서는 다큐멘트로부터 구조적인 메타데이터를 추출하여서 세그멘트로 정리합니다. 하이로에키컬 컨텍스트 어그멘터에서는 앞서 추출한 메타데이터를 활용해서 다큐멘트들을 계단식 폭포 같은 느낌으로 캐스케딩을 해준 다음에 인베딩을 해줍니다. 그리고 멀티루트 리트리버에서는 인베딩이 된 벡터와 키워드 등을 고려해가지고 탑K를 선정해 줍니다. 각각의 모듈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다운 포매터에서는 다큐멘트를 메타데이터를 갖춘 마크다운 포맷으로 바꿔주는 모듈입니다. 일반적으로 다큐멘트는 길이가 길지만 LMM은 컨텍스트 윈도우가 한정되어 있어서 길이가 긴 다큐멘트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슬라이딩 윈도우 테크니크를 이용했습니다. 먼저 다큐멘트 전체 길이 L을 1000이라고 하고 컨텍스트 윈도우 사이즈를 100이라고 한다면은 다큐멘트를 다 보기 위해서 총 10번의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윈도우 사이즈로 인해서 문장이 애매한 부분에서 끊기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I am student라는 문장에서 I am에서 윈도우가 한번 끊기고 그 다음 윈도우에서 student가 시작이 된다면 문장에서 중요한 선분을 잃었기 때문에 문맥적인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K라는 애디셔널 패딩을 넣어 주어서 오버랩이 되는 부분을 생기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큐멘트는 n 나누기 w로 총 t개의 인풋으로 나뉘게 되고 이를 LMM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마크다운 포맷을 만들어줍니다. 논문에서는 여기에서 사용되는 라지 랭귀지 모델로 GPT 4.0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GPT 4.0을 사용해서 스몰 t 시점의 아웃풋을 만들기 위해서 t 시점의 인풋과 t-1 시점의 인풋 그리고 t-1 시점의 아웃풋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버래핑이 되는 부분을 칼리브레이트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의 칼리브레이트라고 하면은 IM과 스튜던트를 동시에 넣어주면서 직전 시점에서는 어떤 아웃풋이 생성됐는지도 LMM에 넣어주고
문맥적인 일관성과 흐름을 잃지 않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아웃풋에서는 총 S개의 아웃풋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마크다운 포맷이 세그멘트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T개의 인풋이 들어가고 S개의 아웃풋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아웃풋이 세그멘트가 되는데 나중에는 리트리버가 이러한 세그멘트 중에서 커리와 관련성이 높은 탑K 세그멘트를 찾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리뷰에서 제가 다큐멘트라고 말하는 것은 세그멘트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MF 모듈을 통해서 다큐멘트의 타이틀이나 챕터 넘버 그리고 뭐 챕터 타이틀 같은 메타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고 이것들을 토대로 차곡차곡 세그멘트를 쌓게 됩니다. HCA 모듈은 MF 모듈을 통해서 얻은 메타데이터를 토대로 텍스트와 테이블 그리고 이미지에 대해서 어그멘테이션을 해줍니다. 텍스트의 경우에는 계단식 폭포처럼 캐스케딩을 해주는 방식으로 나중에 리트리버가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정렬을 해줍니다. 끝으로는 임베딩을 해주고 테이블 어그멘테이션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둘러싸고 있는 텍스트들을 추출하여 가지고 테이블을 텍스트처럼 다룰 수 있게 해주고 마찬가지로 임베딩을 해줍니다. 이때 테이블 내부의 숫자들은 관계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노이즈로 작용이 하게 되고 그런 이유에서 활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에서도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둘러싸고 있는 텍스트들을 추출하여 가지고 텍스트처럼 다룰 수 있게 해주고 이미지 캡션에 대해서는 비전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디스크리션을 생성해냈다고 합니다. 이미지에서 마찬가지로 임베딩을 해주는데 비전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는 어떤 모델을 활용했는지는 논문에 나와 있지 않았고 임베딩에 대해서는 오픈 AI의 사전 학습된 API인 텍스트 ADA-002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은 HCA 모듈은 텍스트와 테이블 그리고 이미지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최대한 잘 뽑아내어 가지고 임베딩을 해주는 모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MR에서는 벡터 시밀러리티 매칭과 일라스틱 서치 그리고 키워드 매칭 각각을 스코어로 만들어서 탑K 다큐멘트를 선정하는 모듈입니다. 먼저 벡터 시밀러리티 매칭은 시멘틱 관점에서 유사도를 기반으로 세그멘트를 평가하고 스코어링합니다. 이 방법은 주로 세그멘트와 쿼리가 임베딩이 된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이런 유형의 계산에 자주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벡터 단위로 유사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단어 수준인 워드 레벨의 정확도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라스틱 설치도 스코어로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일라스틱 서치는 통계적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검색의 정확도를 개선해주는 검색 엔진입니다. 특히 TF-IDF나 BM25와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문서의 관련성을 평가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끝으로 키워드 매칭을 통해서 쿼리와 다큐멘트 사이에서 키워드가 얼마나 많이 매칭되었는지를 스코어로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에 대한 것이 쿼리에 있다고 한다면은 강아지, 고양이 등등을 키워드로 설정을 해서 얼마나 많은 키워드가 세그멘트에 들어있는지 카운트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MMR에서는 위에서 계산한 3개의 스코어를 아래 함수와 같이 조합을 하여서 세그멘트들을 리랭킹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스코어 펑션을 보면은 벡터 시밀러리티와 일라스틱 설치에 대해서는 웨이티드 썸을 하면서 둘 사이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하였고 키워드 매칭에 대해서는 매칭된 횟수가 많을수록 더 높은 스코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HIQA의 프레임워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MF 모듈에서 GPT 4.0을 활용해서 구조적인 메타데이터를 포함한 마크다운 포맷으로 바꿔준 다음에 정리를 해주고 HCA 모듈에서는 캐스케딩을 통해서 마크다운 포맷을 다루기 쉽게 구조화해 줍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테이블, 이미지 각각에 대해서 임베딩을 해줍니다. 끝으로 MMR에서는 자체적으로 만든 스코어 펑션을 통해서 탑K 세그멘트를 추출하고 쿼리와 함께 LMM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HIQA의 empirical resul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IQA에서는 RAG의 평가 지표로 RAGAS, RAG Assessment 대신에 로그 랭크 인덱스를 제안했습니다. 해당 지표는
RAG 알고리즘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다큐멘트 랭킹을 하는지 측정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먼저 해당 인덱스가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 쓰이던 RAG 어세스먼트는 RAG의 성능을 자동으로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RAG에서 생성된 답변이 쿼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를 LMM을 통해서 평가합니다. 이때 QA상의 품질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메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쿼리와 앤서가 얼마나 매칭하는지 평가하는 게 메인이다 보니까 RAG 프로세스가 문서 전반에 걸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통합하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RAG 어세스먼트는 LMM에 기반한 매트릭이다 보니까 LMM 자체적 성능에 의해서 노이즈나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RAG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다큐멘트를 검색하는지 보다는 QA 페어에 더 의존한다는 점과, 다큐멘트 전반을 아우르는 성능 평가보다는 탑 K에 치우친 성능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로그랭크 인덱스를 제안했습니다. 수식에 대한 직관적인 설명을 최대한 전달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여기 라지 D는 D1이나 D2와 같은 세그멘트들의 셋이고, OI는 쿼리인 QI와 세그멘트의 셋인 D를 RAG 시스템에 넣어 주었을 때 세그멘트들을 리랭킹 스코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나열해 준 것입니다. RI는 OI라는 리스트에서 쿼리인 Q와 관련이 있는 세그멘트들의 순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첫 번째 쿼리 Q1과 다큐멘트 셋을 RAG에 넣어준 결과 O1과 같은 랭킹이 된 리스트가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Q1과 관련을 갖는 다큐멘트는 D4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O1에서 D4의 위치가 첫 번째에 있으므로 랭크 1을 가지고, 따라서 여기 R1에는 1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 1은 0이기 때문에 수식을 계산해주면 최종적으로 스코어는 1이 됩니다. 즉,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예시로 쿼리인 Q2와 다큐멘트 셋을 RAG에 넣어준 결과 O2와 같은 랭킹 리스트가 나왔고, Q2와 관련된 세그멘트는 D3, D4, D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다큐멘트가 쿼리와 연관이 있을 때는 각각의 세그멘트들에 대해서 스코어를 구하고 그것들의 평균이 최종 스코어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은 D3는 O2에서 두 번째에 있기 때문에 R1에는 2가 들어가고, D4는 첫 번째에 있기 때문에 R2에 1, 그리고 D1은 세 번째에 있기 때문에 R3에 3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과값은 구하지 않았지만 1보다는 작게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식을 통해서 RAG 어세스먼트의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예시는 한 개의 관련 있는 세그멘트가 1순위에 있어서 최고점인 1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시에서는 세 개의 관련 있는 세그멘트가 각각 1, 2, 3으로 랭크가 매겨져 있습니다. 저는 예시에서 사실 다양한 세그멘트들 중에서 세 개의 세그멘트만이 쿼리와 관련이 있었고 각각이 1, 2, 3의 랭크를 갖는다는 것은 랭킹이 효율적으로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LMM이 하나의 relevant한 다큐멘트를 첨부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다큐멘트를 첨부하면서 답변을 생성해낼 때 오는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로그랭크 인덱스에서는 스코어가 최고점인 1이 나오기 위해서 렐레벤트 다큐멘트가 오로지 한 개일 때만 가능한 시나리오이고, 쿼리와 관련해 있는 다큐멘트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스코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Q1이랑 관련된 세그멘트를 D4라고 했고, Q2는 이렇게 세 개가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논문의 저자들이 MAS QA 데이터셋을 공개하면서 문제 은행을 따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각각의 쿼리랑 세그멘트랑 그리고 앤서가 하나의 페어로 묶여 있는 그 데이터셋을 같이 공개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셋으로 이렇게 랭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논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은 MASQA 데이터셋이고요. 해당 데이터셋은 4개의 다큐멘트들을 참고했습니다. Technical Manuals from Texas Instrument와
Technical Menus from Chip Analog에서는 이미지, 텍스트, 테이블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칼리지 텍스트북은 이미지, 텍스트, 테이블에 더불어서 포뮬라까지 들어있고 파이낸셜 리포츠에는 텍스트와 테이블이 들어있습니다. 각각의 문서 중에서 QA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것은 파이낸셜 리포트라고 있고 텍스트북과 칩 아날로그는 중간 난이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쉬운 난이도라고 했습니다. 저자들은 위 데이터셋을 가지고 문제은행을 만들었고 이는 질문, 답변, 그리고 문서쌍을 이루도록 했고 엔지니어나 애널리스트가 실무에서 실제로 할 법한 질문들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QA 이발루에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LQS는 답변이 얼마나 깔끔하고 정보를 풍부하게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합니다. 결과를 보았을 때 HIQA가 람마 인덱스나 챗 PDF나 GPT-4 닥에 비해서 네 가지 데이터셋에서 전부 월등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테이블, 그리고 포뮬러를 담고 있는 데이터셋에서 더 높은 정확성을 보였다는 것은 HIQA에서 목표로 하고자 한 결과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데이터셋에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다큐멘트도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로그랭크 인덱스를 통해서 논문에서 제시한 모듈들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다큐멘트를 랭킹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순서대로 HIQA 프레임워크 그 자체, 그리고 캐스케딩을 안 한 경우, HCA 모듈을 뺀 경우, MF와 HCA를 뺀 경우, 그리고 HIQA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결과적으로 HIQA 프레임워크 하에서 각각의 모듈들이 의미가 있었으며 HIQA를 사용한 경우에 로그 랭크 인덱스의 평균값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0.02로 매우 낮아가지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다큐멘트 랭킹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PCA랑 TSNE를 통해서 이론적인 분석을 하고자 했습니다. PCA와 TSNE는 모두 차원을 축소하는 기법인데요. 차원을 축소하는 이유는 고차원 공간에서 피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거나 분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일종의 차원의 저주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차원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PCA는 데이터들로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해당 매트릭스에 대해서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하면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2차원 평면으로 차원을 축소하고자 한다면은 아이겐 밸류가 가장 큰 두 개와 그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를 선택하고 해당 벡터들이 스팬한 공간에 데이터들을 프로젝션하는 방식으로 차원 축소가 가능합니다. TSN이 또한 고차원의 복잡한 데이터를 낮은 차원으로 축소해서 시각적으로 데이터들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스튜던트 T 분포의 특징을 이용해서 데이터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사도가 크고 멀수록 유사도가 작아지는 방식으로 차원을 축소시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싱글 다큐멘트 내부에 있던 세그멘트들의 분포를 가시화하기 위해서 PCA로 인베딩이 되어 있던 다큐멘트의 세그멘트들을 2차원 평면에 프로젝션을 했더니 HCA 모듈이 있는 경우에 분포가 더욱 잘 뭉쳐져 있는 형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TSNE에서도 마찬가지로 HCA가 있는 경우에 분포가 더욱 응징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포 내에서 응징력이 있다는 것은 문서 내부의 일관성이 향상이 되어서 중요한 주제나 개념들이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RAG 알고리즘이 특정 도메인이나 주제에 관련된 정보를 검색할 때 더욱 정확하고 관련성이 높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노이즈가 감소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관련성이 높은 정보가 잘 구조화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더욱 빠르게 찾아내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멀티 다큐멘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PCA를 활용해서 다큐멘트들의 분포를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HCA 모듈이 있는 경우에 각 다큐멘트들끼리 클러스터링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큐멘트들 사이의 관계성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HCA 모듈은 다큐멘트들끼리의 관계성도 고려를 할 수 있게 해주었고, 싱글 다큐멘트 내부에서도 구조화된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퀘스천에 대해서 각각의 모델들이 생성한 답변을 테이블로 정리해 놓았는데요. HIQA가 가장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답변을 생성해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페이퍼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중간 제가 아쉬운 부분을 얘기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과적으로는 논문의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고, 이를 차근차근 적용해 나가는 과정과 결과까지도 배울 점이 많았던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